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공직사회의 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라며 이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 여부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라는 TF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무원들의 이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두고 공무원의 어떤 사생활 침해 내지는 사찰이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입니다.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 논란이 거세게 일자 총리가 일종의 톤다운을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휴대전화는 그래서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안 보겠다는 건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이 아니라 공직자가 스스로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정도다라고 답변을 해서 보도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가 과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는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휴대전화 들여다보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자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휴대전화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김민석 총리 본인 계좌와 세금 납부 내역이나 들여다보는 정도로 공개하기 바란다. 청문회 때 유학자금 내지는 배추농사 투자금 등등의 이 의혹이 일자 계좌를 요구했지만 사생활이라면서 계좌를 공개하지 않았던 총리의 입장을 다시 상기시키며 비판한 겁니다. 자,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아니, 김민석 총리 본인 사생활만 중요하고 75만 공무원의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들여다보겠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더 열받는 것은 헌법수호 TF라는 걸 만들어서 공무원 500명이나 배치해서 다른 공무원들 뒤죽이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밀고 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당 키나 한 일입니까? 김민석의 인사청문회 때요. 본인은 사생활 타령하면서 아들 억대 유학비 계좌도 또 장모한테 받았다는 생활비 계좌도 하나도 공개 안 했습니다. 본인 사생활 타령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하나도 안 내놓고 공무원들은 휴대전화까지 공개하라고요? 자, 물론 이 총리가 일각의 어떤 우려대로 막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하진 않겠다라면서 이 톤다운하는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발언대로 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논란 없이 진행되는지는 지켜보면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박희택 의원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통화 목록과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건 김 총리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금 의혹이 일었을 때 청문회 때 계좌 공개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생활은 중요하며 이 공무원들의 사생활은 안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네네. 공무원 75만 명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자진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스스로 내는 걸까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사실 개인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것을 불분명한 이유로 들여다보겠다? 이것은 당연히 그런 기본권 침해고요.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상으로도 그런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수사의 목적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헌법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내란몰이를 하면서 공무원들 간에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열어보겠다 하는 것은 정말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거기서도 요즘은 못하는 행동이에요. 예,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국무총리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본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인사청문의 대상인 사람이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생활비, 급여, 또 자녀 유학비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것을 앞장서 가지고 하겠다 하는 국무총리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자, 물론 이 총리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필요한 부분만 위법하지 않게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희정 의원님, 뭐 그냥 통화 목록과 메시지 정도만 들여다보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개인 휴대전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막 괜찮지는 않아요. 막 괜찮진 않다. 막 괜찮진 않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필요성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네네. 왜 이렇게 모호한가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모호하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 제기가 국무회의에서 제기가 됐을 때는 내부에 여러 가지 투서가 많이 온다. 그리고 내년에 인사 이제 승진 인사 이런 것들을 앞두고 아니 저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있는데 왜 대상에 포함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공직사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다라는 게 김민석 총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뭔가 걸러내는 핀셋으로 가시를 발라내듯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를 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면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네네. 휴대전화도 제출하도록 한다. 어. 그런데 권고지 뭐 강제는 아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 휴대전화를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위원회처럼 뭐 길게 가는 게 아니다. 이건 내년 설 전에 빨리 굵고 짧게 끝낸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딱 휴대폰 그 세 글자에 민심이 꽂히는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 예, 이게 말이 되냐?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총리가 다시 거듭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하겠다.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모호합니다. 모호하다. 모호하고요. 어제 우상호 수석이 나와서 설명한 게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설명이었다고 할까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승진 인사나 이런 걸 앞두고 뭔가 조금 옥석은 가려야 되겠는데 사실상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이부를 판단하려고 했으나 특검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너무 길어지니까 당장 내년에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골라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TF가 만들어졌는데 휴대전화를 뭐 개인 걸 다 본다는 게 아니고 공용 휴대전화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소수만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우상호 수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또 우상호 수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 전이라고 이제 그 TF 관련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것도 길다. 보름이나 한 달 정도에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정리해라. 국민들이 그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네네. 이 휴대전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 TF를 만들어서 꾸려가고 신속하게 끝낸다 하더라도 오해 없도록 모호한 얘기 좀 정리하고 과하지도 덜하지도 저 이거 잘 이해 안 됩니다. 김민석 총리님.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서 휴대폰은 공용인지 개인 것도 보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설명하는 게 좋은 취지 또 옥석은 가려야 한다라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도 이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세워서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은 이 지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에선 7년간 동일 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쓰셨어요.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 전화기에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75만 명의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원장님은 영장 없이 위원장님 휴대폰 보자고 하면 제출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저 그 질문
말씀 계속 하시고요. 아니 왜 답을 못 하세요? 만약에 불법적이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신종 이틀막인데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폭력을 국가가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들여다보는 정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법률가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 정혁주 변호사님. 네네. 통화 내역하고 누구랑 통화했나? 그다음에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나? 그 정도 들여다보는 정도. 그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제 앞에 빵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여기 소보루빵만 먹어라 그러는데 뭐 크림빵도 있고 야채빵도 있고 그러면은 손이 거기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통화 내역과 메시지만 보는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보는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보다 더 나를 많이 아는 기계가 핸드폰이에요. 그래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핸드폰이 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볼 수 있지 그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사모님께서 종종 이 불심신문, 불신검문이나 이렇게 정기점거하시잖아요. 그 비밀번호 다 알아요. 자기가 막 비밀번호 만들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TF팀이 가게에 있으시군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고 얘기했잖아요. 핸드폰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한 겁니다. 그다음에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전에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헌법 사생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헌적인 거고요. 그다음 적법 절차 이야기했는데 김민석 의원님 미국 변호사잖아요. 한국 법보다 미국 법이 적법 절차 훨씬 더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계신 분이 어떻게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적법 절차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불법 사찰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직권남용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게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또 똑같은 일이 도돌이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못하러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상이 모호하다. 김종호 의원께서 앞서 그런 지적 주셨어요. 개인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건지 안 보겠다는 건지. 휴대전화를 보는데 통화 내용만 보겠다는 건지 메시지까지 보겠다는 건지 카톡까지 보겠다는 건지 쇼핑 내역까지 보겠다는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보겠다는 건지 언제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뭘 위한 조사인 건지 대상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자, 확실히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양태정 변호사님. 사실 지금 헌법 수호 TF의 이제 법적 근거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걸 좀 명확히 할 거면 뭐 대통령령 아니면 뭐 총리령으로라도 조금 이 뭐 대략적인 뭐 개괄적인 좀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제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뭐 휴대전화라든가 뭐 통신 내역이나 아니면 뭐 기존에 뭐 업무상 만들었던 서류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없어지고 이제 또 만약 이런 이제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은폐하거나 이제 삭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좀 이제 서둘러서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은 기존 각 이제 부처별로 있었던 이제 감사 내지는 내부 이제 뭐 이제 징계 절차 같은 걸 아마에 이제 일종의 자문기구처럼 아마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휴대전화를 과연 보는 것이 적법하냐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최대 이슈인데 사실 저는 이 얘기는 굳이 언급을 안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뭐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분들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자신의 혐의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내 휴대전화 다 들여다봐라. 내가 어디 협조했다는 내역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지 마치 뭐 이거에 휴대전화를 요구를 하고 내놓지 않으면은 뭐 수사를 하고 뭐 대기 발령하겠다라고 하면 강압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하는 방법이라서 조금 이제 애초부터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순화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뭐 혐의를 벗고 싶으면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는 걸로 차라리 언급을 했으면 이런 뭐 인권 침해라든가 불법적 조사라는 이런 이슈는 안 났을 거로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건 없게 구성은 될 거로 보이지만 좀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TF팀에서 규정한 공무원 대상이 뭐 예를 들어 김은지 실장처럼 약정이 끝나서 휴대전화를 최신 기기로 교체했다. 그건 괜찮은 거죠? 김은지 실장도 교체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김현지 실장께서 교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 휴대전화를 자기가 뭐 스스로 교체하거나 뭐
막상 뭐 정말 거기에 범죄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에 대한 인사상 조치, 뭐 징계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이게 계속 이런 언급이 되면은 증거인멸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빨리 TF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